안녕하세요. 셀폴더입니다. 자, 오늘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웹서버를 이용해서 정적 파일을 웹브라우저에 띄우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로컬 호스트의 80 포트입니다. 이렇게 80 포트. 자, 80 포트로 접근을 했을 때 정적 파일인 CSS와 HTML,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이렇게 디렉토리가 보여지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저처럼 이렇게 디렉토리가 존재하는 폴더가 존재해야겠죠. 자, 이 폴더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www라는 폴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폴더가 웹 브라우저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 www 디렉토리 밑에 있는 5개의 폴더가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HTML을 클릭해서 안에 들어갔을 때 유저라는 디렉토리가 보이죠. 자, 이 디렉토리가 실제로 보여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지고 있네요. 자, 이 유저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HTML 4개가 보여지고 있네요. 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HTML이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화면에다가 HTML 파일을 보여주고 싶을 때 웹 서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홈브루를 이용해서 HTTPD를 설치했기 때문에 자, 설치되어 있는 이 경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PT 밑에 홈브루 밑에 etc 밑에 httpd라고 하는 이 경로에 이 웹서버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자,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httpd config 파일입니다. 이 설정 파일의 내용을 약간 수정을 해서 이 www라는 디렉토리가 로컬 호스트로 호출을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도록 경로를 지정하면 됩니다. 자, vi 에디트를 이용해서 한번 안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자, 2가지 정도를 수정을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서 이제 listen 자, 80 포트로 저는 접근을 했었죠.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했을 경우에는 8080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를 80 포트로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저처럼 여기 80이라고 하는 포트로 변경하시면 저처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자,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시면 도큐멘트 루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있네요. 도큐멘트 루트라고 하는 설정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아마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경로가 있을 겁니다. 뭐 여기에다가 하셔도 되겠지만 이 디렉토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관리하기는 힘들거나 아니면 안 보일 경우도 있어요. 저처럼 이제 맥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OPT라고 하는 이 경로를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게 이제 루트 위치인데 이 루트 위치에 보면 라이브러리 사용자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이거밖에 안 보이네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OPT라고 하는 게 보여지지 않죠. 자, 숨어 있는 걸 찾아보시면 보여집니다.
OPT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경로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못 찾기 때문에 나는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 이 경로의 이 파일 부분을 쉽게 수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편한 경로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경로를 설정하면 편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파일을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접근하기가 편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 설정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저스 밑에 계정 밑에 B는 제 계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에 계정이 있겠죠. 그 계정 밑에 저는 id라고 하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 거기에 www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웹서버에서 관리하는 파일 이렇게 저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로를 위에 있는 경로에서 변경하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화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두 줄이겠죠? 두 줄 이 경로 부분을 수정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저장을 해야겠죠? 이제 저는 이미 수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은 저장하고 나가야 될 거예요. 자, 저는 저장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id 밑에 www 밑에 디렉토리가 존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옆에 보이는 것처럼 5개의 디렉토리가 보여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접근이 잘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만약에 안 된다면 영상을 다시 앞으로 돌려서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는지 혹은 잘못 기입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저처럼 이 화면이 나올 때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자 모드로 가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파일들 중에 하나를 접속을 한 후에 어떤 정적 파일을 읽어드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 HTML을 접근했습니다. 자, 리스트 화면에 들어갔더니 HTML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푸트스트랩, 자바스크립트와 CSS, jQuery,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유저라는 이름의 스타일시트, CSS 파일까지 이렇게 총 5개 파일이 읽어들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이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제가 소개시켜드린 정적 파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정적 파일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웹서버가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클립스에다가 파일을 관리는 하지만 이 파일을 만들 때는 웹서버에다가 올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버만 켜놓기 해놓으면 얼마든지 수정을 할 때 바로바로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사용자 목록이라는 이 글자에다가 하나의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려면 자, 여기에 이제 리스트 HTML의 내용을 바꿔야겠죠. 자, 저는 VI 에디트를 이용해서 안에 접속해 볼게요. 자, 여기 안에 내용 들어가 보면 body 안에
h 태그 1의 사용자 여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용을 수정해 볼게요. 내용 수정. 자, 이 내용을 넣습니다. 화면에는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내용 수정이라는 글자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저장하고 새로 오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수정이 됐죠? 자, 이것처럼 웹서버를 이용해서 정적 파일을 수정하고 또 만든 거를 바로 보고 싶을 때 웹서버가 제일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HTML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개시켜 드렸던 스프링 프로젝트를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제 이클립스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 개의 방법이 있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create 프로젝트를 해서 스프링 부트의 스타터 프로젝트로 만듭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스프링에 가서 만들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프링 IO에 가서 프로젝트에 만드는 이 페이지에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보여지는 것처럼 프로젝트 기준,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이제 디펜더시를 어떤 걸 이용해서 할 거냐. 이제 보통은 이제 메이븐이나 그리들 이 두 가지를 이용하죠. 자, 그 다음에 랭귀지가 있는데 랭귀지는 기본은 자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전이에요. 스프링 부트의 버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기본이 3.0.3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프로젝트의 이제 기본이 되는 설정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그룹 이그샘플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셀 폴더이기 때문에 폴더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데모가 아니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셀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셀. 자, 데모 프로젝트가 아니고 폴더 프로젝트. 자, 그러면 여기에 패키지 네임에는 com.folder.set이라고 되네요. 자, 여기에서 이 패키지 네임은 소문자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셀은 위에 이제 네임, 에펙트 요 두 개 때문에 대문자가 되었는데 소문자로 이렇게 변경해도 됩니다. 혹은 이 이름은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프로젝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웬만하면 이 이름과 이 네임 이름하고 동일하게 가는 게 제일 좋죠.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러면 헷갈리지 않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패키지는 당연히 두 가지가 있지만, 자, 와로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톰캣이라고 하는 와스 프로그램에 올릴 때 쓰는 거고, 제외하는 자체적으로 실행해서 하는 방법을 할 때, 자바만 설치되어 있다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만약에 웹 호스팅 할 때 자체 와스가 있다, 통계 같은 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올릴 때는 와르라고 하는 파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JAR로 해도
무관합니다. 자, 자바 버전은 19, 17, 11, 8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자바 버전을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저와 똑같이 자바를 설치했었다면 네, 19나 18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OS에는 OpenJDK 18이 설치되어 있네요. 자, 디펜더시에 가서 스프링은 웹이 기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 웹. 네,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되니까 마이바티스가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마이바티스를 이용해서 언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건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DB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리아DB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브가 추가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기본이 듣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조금 더 이제 개발하는데 편리성을 위해서 이제 데브툴스를 한번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데브툴스는 여러분들이 자바나 어떤 파일을 수정했을 때 바로 빌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을 여러분들한테 바로 표현해 줄 때 사용하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죠. 네. 롬복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어노테이션을 선언만 해놓으면 여러분들 만든 필드 변수를 자동으로 게터와 세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롬복까지. 자, 여기까지 만들면 정조 파일 관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바 파일에서 어떤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이렇게 던져줄 때 아니면 화면을 이렇게 보여줄 때 사용하는 HTML은 어떤 템플릿 엔진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JSP를 사용하지 않고 HTML 사용하기 위해서 템플릿 엔진을 이용할 겁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이거겠죠? 템플릿 엔진. 자, 여기까지 이 내용이 아마 제가 지난 영상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내용과 동일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터 하면 자동으로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클립스에서 임포트 한 후에 이 파일을 이 디렉토리, 이 프로젝트 파일을 임포트 해 오게 되면 바로 스프링 프로젝트로 사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바로 U 프로젝트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넥스트,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거와 똑같이 뭐 한다고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는 네임을 셀이라고 했죠. 자, 요번에 여기는 폴더라고 만들어 볼게요. 이름 똑같으면 임포트 했을 때 디렉토리가 이름이 충돌할 수 있으니까 조금 바꿔서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룹에는 폴더, 그 다음에 데모가 아니고 여기는 폴더. 이거 샘플이 아니니까 지우고 폴더 앱. 똑같이 할까요? 폴더. 헷갈리지 않도록 똑같이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디펜더시 타입은 그레이들로 하고 자바 버전은 17, 패키지는 JR, 랭귀지는 자바.
자, 여기 설정한 거와 똑같습니다. Next. 자, 여기에서는 좀 더 쉽습니다. 찾기가. 자, DevTools, 럼보, 그 다음에 SQL 쪽에 가서 MyPartis, MariaDB, 그 다음에 템플릿 엔진에 가서, 그 다음에 웹에 가서, 자, 이렇게 여기에 선택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셀렉트 했습니다. 자, 이거를 네, 바로 피니시 해도 되고 넥스트 해도 되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이 버전이겠죠. 자, 여기 스프링 부트의 버전은 3.0.3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3.0.3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거 눌러도 되는데, 제일 안정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버전이 3.0.3인 것 같습니다. 자, next. 자, 그렇게 되면 어디서 받아와요? 베이스가 네, 스프링 IO 쪽에서 받아오게 되어 있죠. 결국은 여기서 만들어서 내려받은 거와 동일하게 받아온 겁니다. 이클립스도. 자, 한번 받아볼까요? 자, 내려받는 거기 때문에 네,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 다음에 여기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자, 폴더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폴더라고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 다 다운로드 되었고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내려받은 거에서 여기 위치로 네, 파일을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을 풀고 네, 이건 필요 없죠? 그러면 지우고, 그러면 폴더와 셀 이 두 개가 워크스페이스 밑에 존재하고, 여기서 임포터를 다시 다운로드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ID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셀. 네, 애드 프로젝트 할 필요가 없겠죠. 피니시. 네, 그러면 이제 셀 폴더. 자, 셀 위치는 당연히 워크스페이스 밑에 있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밑에 셀. 자, 그래서 이 경로를 잘 확인해 보시고 정말 거기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여기 클릭을 해서 네, 확인할 수 있죠. 네, 이쪽으로 있다라고 바로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 완전히 두 개가 똑같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는 폴더 애플리케이션, 여기는 셀 애플리케이션. 네, 프로젝트 만들 때 이름 따라서 예,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리소스 쪽은 뭐 크게 내용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그대로네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이제 빌드 그래들이겠죠. 자, 폴더에 있는 걸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네, 그룹에 com.폴더라고 되어 있네요. 셀 쪽도 보겠습니다. 네, com.폴더. 네, 똑같죠? 네, 디펜더시도 동일하게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만 다르죠, 지금? 디렉토리만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클립스에서 바로 만드는 걸 하고 싶으시면 위에 폴더처럼 만드시면 되고, 나는 스프링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한 화면에 설정해서 받고 싶으시면 스프링 사이트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셀은 지우도록 할게요. 자, 폴더. 자, 여기에서 이제 정적 파일을 웹서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적 파일에 있는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의 이 프로젝트의 메인 쪽에 있는 리소스에 가서 정적이라고 하는 이 스태틱이라는 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스프링 프로젝트의 정적 파일이 추가된 거고, 여기에 있는 이 HTML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Run as에서 스프링 부트 앱을 스타터 해주시면 이렇게 켜지는데, 현재 지금 오류가 났죠? 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이파티스와 마리아DB의 드라이버 이 두 가지를 디펜던시 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정보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가 꺼졌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내용을 넣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에 그 내용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스프링 IO 사이트에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가면 어떤 거를 넣을 수 있는지가 쭉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프로퍼티즈를 가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내용의 프로퍼티가 있는데, 요 중에 여러분들은 스프링의 데이터베이스 소스로 가야 되겠습니다.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클릭해서 가셔도 되지만, 요거를 추가하기 위해서 요렇게 복사를 하고 여기다 추가하신 다음에 는 하고 내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는 URL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래로 쭉 또 내려서 데이터 소스 URL 여기 있네요. 이거 복사를 해서 그 다음 내용으로 추가. 그 다음에 유저네임. 바로 밑에 있네요. 유저네임. 복사.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는 위에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위로 좀 올라가서 여기 있네요. 스프링 데이터 소스의 패스워드. 요렇게. 자, 여기 첫 번째는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이에요. 여기에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마리아 DB의 드라이버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디펜더시로 받아온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프로젝트의 디펜더시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서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자, 마리아DB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네, 여기 있네요. 마리아DB 자바 클라이언트. 네, 버전은 3.0.10으로 받아져 있네요. 자,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네, 예, 펼쳐진 게 너무 보기 힘들죠? 자, 이거를 네, 보기 편하게 바꿔서 자, 여기에서 네, org.mariadb.jdbc 네,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네요. 요거 이제 패키지인데 이 패키지 안에 네, 드라이버 클래스라는 파일이 있네. 요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되죠? 네, org.mariadb.jdbc 네, 드라이버 네. 이걸 어떻게 찾았다고요? 네. 디펜던시에 마리아DB에 가서 거기에 패키지 이름 플러스 클래스 이름을 작성하게 되면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이 됩니다. 네, 너무 쉽죠? 자, 두 번째는 이제 URL인데 이 URL은 마리아DB 쪽으로 커넥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주소입니다. 자, 이 주소는 JDBC라고 하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앞에 JDBC라고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상자는 마리아DB죠. 그래서 마리아DB 그 다음에 뒤에 네, IP 혹은 호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현재 로컬 호스트에 데이터베이스가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 만약에 이제 다른 외부에 있다면 IP 주소나 혹은 호스트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포트는 네, 마리아DB 설치 영상에 보신 것처럼 23306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edu입니다. 자, edu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마리아DB 안에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클라이언트에 접근을 해야겠죠. 네. 자, 클라이언트 접근했습니다. edu라는 데이터베이스. 네, 저는 존재하죠. 자, 그러면 하나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서 네. 자, 만들었고 여기에 show tables 하면 테이블이 나오는데 어디에 있는 테이블이죠? 네, edu 밑에 있는 테이블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시스라고 하면 네,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edu. 네, edu 말고도 네, 스키마도 있고 MySQL 네, 중용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네, 제가 이제 임의로 뭔가 만들었을 때 그 스키마 관리하는 부분하고 네, 시스 네, 데이터베이스도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명령어는 어떻게? show databases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저. 네, 사용자겠죠. 이 사용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때 기본으로 들어간 루트 계정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루트는 너무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하나 더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use MySQL 쪽에 가서 접근한 거예요. 지금 MySQL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자, 여기 있는 show tables 해보시면 테이블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많은 것들 중에 user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이 user라는 테이블에 접근을 해서 확인해 보면, 네, 호스트는 로컬도 있고 아무거나, 전체 IP라는 뜻이겠죠. 퍼센트는. 자, 유저는 마리아DB 시스도 있고 루트 계정도 있고 폴더가 있습니다. 자, 루트라든지 MySQL DB 시스라든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폴더는 제가 일반 사용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패스워드는 암호화 되어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이 사용자를 이용해서 접근할 겁니다. 자,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설정한 대로 하시면 되겠죠. 폴더라고 한 걸 만들었다면. 아마 저를 따라 하셨으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세팅즈에 마리아DB 쪽에 가 보시면 자, 여기에 edu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반 사용자로 유저는 폴더, 패스워드는 1234로 설정해 놓은 상태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따라 하셨다면 이 계정과 이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유저네임은 폴더죠. 비밀번호는 1234. 자, 이렇게 내용만 작성하시고 다시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접근을 됐죠. 근데 저와 똑같이 하셨는데 또 오류가 난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켜져 있지 않았을 경우일 거예요. 그럴 때는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접근도 안 됐었겠죠. 자, 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가 안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저처럼 도커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있다면 컨테이너에 도커 쪽 보면 마리아DB가 있는데 이 마리아DB가 켜져 있는지 액티브 되어 있는지, 자, 요게 스톱을 누르면 정지가 되겠죠. 런닝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런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면 데이터베이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주소와 정보를 작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셨더라도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 오류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하시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도 켜져 있고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정보도 정확하게 작성했기 때문에 스프링 프로젝트가 켜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로고 내용을 보시면 HTTP
웹이죠. 웹으로 접근하는 포트가 8080인데 톰캣으로 켜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톰캣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고 포트는 8080으로 켜져 있는 상태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로를 이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로컬 호스트에 8080. 자, 서버가 켜져 있기 때문에 404라고 하는 오류가 발생했죠. 자, 만약에 서버가 켜져 있지 않다면, 지금 현재 켜져 있는 상태인데 켜져 있지 않다면, 현재 꺼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새로 고침했을 때 사이트 자체에 접근 자체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네, 연결을 거부되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자, 서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접근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았던 웹서버에서 보았던 이 사용자 등록 목록이라는 이 사이트가 보여지도록 하려면 정적 파일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요 뒤에 주소를 더 넣어야 되겠죠. 자, 스태틱 쪽으로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스태틱 밑에 HTML 밑에 유저 밑에 HTML 파일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소에 HTML 밑에 유저 밑에 리스트 HTML. 네, 켜졌네요. 네, 똑같죠? 로컬호스트의 80 포트로 접근했을 때의 내용과 로컬호스트 8080의 리스트 HTML에 접근했을 때 화면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F12번 눌러서 네트워크 쪽에 새로 고침해서 보았을 때 받아왔던 내용하고 똑같이 파일이 읽어드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웹서버를 이용해서 개발을 이렇게 화면 개발을 해도 되지만 톰캣을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된다는 걸 지금 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클립스에다가 바로 여기다가 하면 되지 않나요? 네, 물론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톰캣으로 된 이 주소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웹서버를 이용해서 화면을 개발하는 것도 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웹서버를 이용해서 화면을 다 만들고 그 만든 그 화면의 정적 파일을 그대로 스프링 쪽에다 올려서 나머지 동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자, 방법은 다양하지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적 파일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느냐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개발할 준비가 끝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